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 KBS 홈페이지와 이 유튜브 KBS 콩 그리고 팟캐스트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난청을 주제로 하는데요. 대한청각학회장이신 서울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이준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청력은 이 귀로 소리를 듣는 힘임, 그리고 난청은 청력이 떨어지거나 손실된 상태로 설명됩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같은 말인지 궁금하고요. 데시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데시벨에 대한 말씀도 여쭙습니다. 네, 맞습니다. 난청은 정상보다 청력이 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맞고요. 근데 데시벨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소리를 표시하는 데시벨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0데시벨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20대의 정상 청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청력 레벨이 0데시벨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데시벨은 소리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작은 소리를 20대 정상 성인들은 잘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바람이 산들산들 불면서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정도는 한 20데시벨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20데시벨.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있을 수 있는 평균 생활소음은 한 40데시벨 정도가 되고요. 우리가 박건식 기자님과 제가 이렇게 옆에서 대화하는 음은 60데시벨에 해당이 됩니다. 집에 가정에서 이제 전기 청소기 돌리는 그런 소리는 한 80데시벨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지하철 안에서의 소음은 80에서 90데시벨 정도의 소음에 해당됩니다. 총소리는 130데시벨 정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정상인은 우리가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25데시벨보다 적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정상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난청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25데시벨보다 큰 소리만 듣는 25데시벨보다 작은 소리는 잘 못 들으시고 25데시벨보다 큰 소리를만 듣는 분들을 말씀드리는데요.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경도 난청, 중등도 난청, 심도 난청, 그다음에 아주 큰 소리도 아예 반응이 없는 이제 고도 난청,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난청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아니, 소리의 크기를 교수님께서 차분히 설명을 해주시니까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난청에 대해서 크기에 따라서 경도, 난청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노인성 난청을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좀 개념이 크기가 안 들리는 난청이 있고 그 안에서도 각 그 고음, 저음에 따라서 또 분류가 또 나눠지나요? 그렇죠. 노인성 난청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초기의 노화성 난청은 되게 고음, 높은 음, 소프라노 음, 남성 여성으로 구분한다면 여성 목소리에 가깝겠죠. 되게 고음 쪽에 높은 음 쪽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증상으로 사실은 시작되고요. 그것이 좀 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더 연령이 많아지시면은 사실은 중음, 저음 쪽으로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속삭이는 소리를 잘 못 듣는다든지 하면은 의심을 해보고 이제 검사를 이제 해봐야 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겠습니다. 25데시벨에서 40데시벨 사이가 저희가 경도 난청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제 약한 난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60데시벨인데 25에서
정도의 경도 난청이 있는 분들은 가까이서 얘기하는 거는 들을 수 있으시거든요. 근데 네, 조금 소음 환경이 되면은 이제 언뜻 말을 놓칠 수 있는 것이 이제 가는기 먹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난청이 있을 때 이게 딱 일괄적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한 게요. 사실 사람마다 조금 안 들려도 그냥 무뎌서 그냥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안 들려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사람이 좀 주관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떨 때 보청기를 고려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객관적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진 건지 아니면 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보청기는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요. 기준은 있군요. 선택은 환자분들이 하시는 거라서 환자분들의 개인적인 성향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회 활동의 정도에도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사실은 귀가 잘 안 들리면 보청기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눈이 잘 안 보이면 우리가 하루 종일 안경 이렇게 쓰고 생활하듯이 노화성 난청 혹은 난청이 있는 분들에게도 일정 수준의 이상의 청력 감소가 있으면은 보청기를 착용을 해야 일상생활에서 사회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25데시벨 이상이면은 경도 난청부터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25데시벨에서 40데시벨이 경도 난청인데 의학적으로는 보청기를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경도 난청이시기 때문에 내가 잘 듣지 못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보청기를 권해드려도 보청기를 계속 지속해서 착용하는 그런 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청기 착용률이 뭐 한 10%에서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40데시벨 이상의 중등도 난청이 되게 되면은 사회생활에 지장을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청기 당연히 저희들이 권해드리고 보청기를 착용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한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에는 그 이상 40데시벨 이상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보청기를 하시고 사회생활을 하시는 게 중요하게 되겠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청기가 귀에 꽂게 되니까 이제 유독 보이시는 것을 싫어하시는 경향이 각 나라에서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요. 그래도 그 난청에 보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듣고 사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진료실에서 보청기가 필요한 경우라면 꼭 보청기 상담을 통해서 청력 제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난청에 있어서는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선제적으로 좀 먼저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난청과 함께 또 이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앓는 분들이 또 있다고 하시던데요. 난청하고 이명이 동반되는 경우가 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명하고 난청 좀 관련성이 있습니까?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명이 동반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이제 동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동반 증상이 오히려 우리를 더 괴롭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동반 증상들이요?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사실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우울증이 있을 수가 있고 밤에 불면증 같은 것을 초래할 수 있고 괴롭구나. 상당히 정신적인 이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네.
이명에 대해서 하나만 조금 더 여쭙고 네. 갑니다. 이명은 정말 치료법이 없다고들 많이들 알고 계시던데요. 이게 이명은 정말 난치병입니까? 그런데 이명을 난치병이라고 예전에는 여길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흔히 가지고 사시라, 극복하고 사시라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명은 좋아질 수 있는 증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청력이 나빠지면 생길 수 있는 이명 증상이다 보니까 청력 검사를 통해서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청기 착용을 한다든지 혹은 뭐 인공호흡 수술을 해서 달팽이관에 전극을 집어넣어서 소리를 보충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면 이명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그러한 치료에 더해서 이명에 대한 이해를 돕는 어떤 상담 치료를 한다든지 혹은 최근 들어서는 뇌에다가 어떤 전기 자극을 그러니까 세지 않은 전기 자극이지만 그런 자극들을 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이제 있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는 증상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이비인후과 방문하셔서 검사하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한 바람이 클 텐데요. 청력을 떨어뜨리는 안 좋은 습관이 있다면 몇 가지만 한번 짚어주시죠.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노화성 난청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감수성의 차이가 있어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젊었을 때 여러 유해한 우리가 행동을 하면서 먼저 청력이 나빠지게 되면 나이 들어서 있을 수 있는 노화성 난청에 더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이 들어서 좀 더 청력 감소가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소음성 난청입니다. 특히나 청소년 학생들 또 젊으신 성인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어폰 사용 성인분들 줄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대학 병원에서 최근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전국의 중고등학생 3,300명 정도의 대상으로 전국의 중고등학교를 선정을 해서 찾아가서 청력 검사를 했거든요. 3,300명 정도의 중고등학생을, 중1, 고1 학생을. 그 중에서 17%가 난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0%가 소음성 난청의 소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고음력의 청력이 한 주파수라도 떨어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혹은 학생 시절에 소음성 난청이 있으면 나이가 들어서 노화성 난청에 더해지기 때문에 청력이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소음성 난청은 한 번 걸리면은 소음 노출을 줄이면 악화되지는 않지만 한 번 생긴 난청은 지속됩니다. 그리고 같은 중고등학생 연구에서 그러면은 소음성 난청의 요인을 조사한 바가 있는데 게임방을 많이 다닌 학생일수록 게임방에 지속적으로 있는 그 시간이 길수록 횟수가 길수록 어렸을 때부터 다닐수록 소음성 난청에 걸릴 확률이 높았었고요. 학생들에게 교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학생들 본인들에게 본인들의 성적을 상중하로 매겨보라고 했었는데요. 소음선 난청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상중하 중에서 중하에 체크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학력하고도 연결이 되네요.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버스나 지하철에서의 소음 노출 혹은 게임방 또 시끄러운 장소에서의 소음 노출을 어린 나이 혹은 젊었을 때부터 사실은 소음 노출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버스나 지하철의 배경소음이 아까 80dB에서 90dB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음악 듣거나 뭐 다른 시청하시거나 하실 때 이어폰을 쓰게 되는데 그때 자신도 모르게 볼륨을 90dB 이상으로 높이거든요. 이렇게 매일 일정 시간 이상 우리가 쓰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소음선 난청에 걸리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직업성 소음성 난청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작업장에서 허용되는 소음 노출의 정도와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루에 8시간 근무하잖아요. 85dB 이상의 소음을 8시간 이상 들으면 소음선 난청이 있을 수 있고요. 94dB 정도의 소음은 1시간 정도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8dB는 4시간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3dB 올라가면서 85dB에서 3dB 올라가면서 허용 시간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88dB는 4시간으로 줄어들고요. 91dB는 2시간으로 줄어들고요. 94dB는 1시간, 97dB는 30분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혹은 지하철에서 97dB를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업성 소음선 난청의 허용 기준이 30분밖에 되지 않아요. 따라서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20, 30분 이상 매일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소음선 난청이 상당히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하실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어폰이나 볼륨을 최대 볼륨의 60% 이하로 낮춰야 되고요. 한두 시간씩 쉬어줘야 됩니다. 그 시끄럽게 듣던 볼륨을 집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대로 들어보세요. 귀가 따가워서 못 듣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보통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어폰 볼륨을 너무 높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듣긴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근거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정말 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